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보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AI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는데 엔비디아는 계속 주목받고 HBM 이야기는 매일 나오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커진다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계속 의심을 받았잖아요. 삼성전자 HBM 늦은 거 아니야? SK하이닉스가 이미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정말 못해서 눌려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이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갑자기 좋아진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많은 회사였어요. 다만 시장이 한동안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봤던 겁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한 문장에 너무 꽂혀서 삼성전자가 가진 전체 체급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HBM4로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를 너무 낮게 본 거 아니야? HBM4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면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AI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 재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서 거의 기준 같은 회사였죠. 디램 하면 삼성전자, 낸드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 하면 삼성전자,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볼 때 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결국 해낸다. 반도체 업황이 꺾여도, 메모리 가격이 빠져도, 실적이 잠깐 나빠져도 사이클이 돌아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이 믿음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AI 메모리의 핵심으로 떠오른 HBM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과거에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몰리는 곳에서 누가 먼저 고객사 신뢰를 얻었는지, 누가 물량을 가져가는지, 누가 마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가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과했다고 봐요. 물론 HBM에서 늦은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HBM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의 전체 가치를 눌러버린 건 시장이 너무 단순하게 봤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는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SSD가 있고, 서버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글로벌 고객사 대응 능력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HBM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 안에는 디램이 들어가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와 낸드가 필요하고, 고성능 칩을 묶고 연결하려면 패키징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보고 평가하면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판에서 HBM은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니라 돈이 몰리는 핵심 길목이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치는 HBM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4가 살아나면 삼성전자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디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시 계산해야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말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선 HBM 하나만 크게 봤지만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 여러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HBM4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HBM4는 단순히 다음 세대 메모리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저평가를 풀어줄 수 있는 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HBM에서 늦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HBM4로 넘어오면 질문이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다시 따라올 수 있나? 고객사가 삼성전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나?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비중을 키울 수 있나? 이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뀌면 시장의 계산도 바뀝니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안 될 것 같을 때는 너무
너무 낮게 보고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보이면 갑자기 다시 계산해요. 이 회사 너무 싸게 본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재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길목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HBM3E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HBM4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장도 이제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주주들이 진짜 기다렸던 장면도 이거였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메모리판에서 선택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생산 규모도 있고 반도체를 오래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HBM 시장에서는 이 장점들이 한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당장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누가 먼저 확실한 자리를 잡았느냐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시장이 커질수록 공급망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원을 확보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사 기준을 맞추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수율까지 끌어올리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될까? 였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시장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 수율은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공장, 같은 직원, 같은 부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는데 70대만 바로 출고되고 30대는 다시 손봐야 한다면 그 30대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돈으로 바로 바뀌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100대 중 90대가 정상 출고되면 같은 공장과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익률 차이로 이어집니다.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은 가격이 높고 수요도 강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만들기 어렵고 쌓고 연결하는 공정도 까다롭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낮으면 좋은 시장을 온전히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같은 생산 라인에서 더 많은 정상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마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HBM4를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샘플 나왔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공급이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양산이 수율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삼성전자가 그 확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심이 컸다면 지금은 확인할 재료가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저평가 해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는 말은 그냥 삼성전자니까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제가 말하는 저평가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봤다는 뜻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전체 포트폴리오까지 낮게 본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한 가지 제품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HBM4가 잘 되면 HBM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버 D램과 SSD 수요도 같이 봐야 하고 메모리 가격 흐름도 같이 봐야 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다시 보기 시작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 HBM 늦었네, 여기서 멈췄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들어오면 메모리 전체와 AI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다시 보이겠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싸 보여서만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엔비디아 흐름이 어떤지, 미국 반도체주가 강한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미국 금리가 부담을 주는지,
달러가 강한지, 원화 환율이 어떤지, 한국 반도체 ETF로 돈이 들어오는지,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살 이유가 있는지 이걸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HBM4와 서버 메모리, SSD, 파운드리까지 AI 반도체 흐름에 다시 연결된다고 보이면 외국인도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있나? 이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무게중심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평가에서는 삼성전자 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전체, 더 넓게는 코스피 전체의 돈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무조건 크게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치가 크다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HBM4가 실제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메모리 가격 흐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인정하면서 수급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 삼성전자 재평가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오래 가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려면 그 숫자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감정으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분명 커지고 있지만 그 기대감이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봐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면 그 돈은 삼성전자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보통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고 장비주,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하나만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메모리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하고 검사 장비도 필요하고 패키징도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재평가를 볼 때 삼성전자만 보면 오히려 흐름이 좁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주변에 있는 돈의 길목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에 돈이 붙는지, 후공정과 소부장 쪽으로 확산되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힘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예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삼성전자 저평가에서는 단순히 한 종목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했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HBM 이야기가 나와도 늘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고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잘 따라오고 있고 AI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그동안 너무 낮게 봤던 부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유자가 무조건 안심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봐야 할 기준은 있어요. HBM4 고객사 반응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올라와서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서버 디램과 SSD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삼성전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너무 낮게 봤던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더 자연스러운 구간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였다는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재평가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회사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시장이 다시
다시 보는 순간에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는 분들은 무조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한 번에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분할로 보고 내가 어느 기준에서 들어가고 어느 기준에서 비중을 줄일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는 말과 내 매매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흐름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못해서 눌린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겁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삼성전자가 가진 전체 체급을 너무 낮게 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HBM4로 오면서 이 계산이 다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판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주고 HBM4와 다음 세대 HBM 흐름까지 연결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이 저는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강한 구간은 모두가 처음부터 좋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받던 회사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시 계산을 바꾸는 구간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만 찍어주는 방식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였는지 보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HBM4 기대가 삼성전자에서 멈추는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재평가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삼성전자의 저평가가 어떻게 풀리고 그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재평가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삼성전자처럼 큰 흐름이 움직일 때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관련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미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묶어보면요.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체 체급까지 너무 낮게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AI 반도체 시대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축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HBM 포그름이 살아나면서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가치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늦었다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낮게 봤던 건 아닌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고 수율과 양산을 잡고 메모리 가격 흐름을 실적으로 연결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다시 끌어낸다면 재평가의 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저평가가 실제로 풀리려면 HBM4,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